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현관부터 찍어보자면 다이소에서 사온 자석 후크로 열쇠도 걸어놨고 우산도 걸어놨어요. 우산에는 치이카와 영화 보고 받은 키링하고 가차에서 뽑은 캐로로 키링을 걸어놨어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두산 베어스 유니폼 키링하고 일본 축구국대, 일본 야구국대 키링도 걸어놨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신발들만 꺼내놨어요. 오른쪽에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열어보면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를 담을 봉투들만 넣어놨어요. 신발장은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고 위쪽 신발장을 열어보면 잡동사니하고 압축 비닐, 박스 테이프, 박스 버릴 때 사용하는 끈을 넣어놨어요. 밑에 신발장을 열면 각종 신발하고 밑에는 상자하고 공구류를 넣어놨고 더 밑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놨어요. 신발장 사이에는 조금의 공간이 있어서 쓰레기가 생기면 여기에 보관하다가 지정요일이 되면 가져가서 버립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왼쪽에 바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고 전자레인지 위에는 밥솥하고 커피포트를 올려뒀어요. 그리고 설탕을 좋아해서 설탕만 따로 소분해서 넣어놨습니다. 냉장고에는 안 쓰는 그립톡을 사용해서 손잡이로 만들어줬는데 꽤 유용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하고 각종 소스, 닭가슴살하고 채소들이 있고 냉동고에는 버리기 귀찮아서 그냥 넣어놨던 보냉지만 가득 있습니다. 더 들어오면 주방이 있는데 왼쪽에 화구가 있고 그 옆에 각종 조미료와 요리 기구를 배치해줬어요. 오른쪽에서는 설거지를 하고 위에서 식기를 건조시킵니다. 제일 아쉬운 게 주방에 화구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화구가 한 개밖에 없어서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밑에는 수납함이 있어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넣어놓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세면대가 보이고 세면대에는 자주 사용하는 클렌징 폼과 핸드워시 그리고 렌즈 클리너하고 로션을 올려놨습니다. 세면대 선반 안에는 드라이기랑 각종 필요한 것들을 넣어놨고 세면대랑 변기 사이에 체중계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변기 옆에는 수건거리가 있고 그 위에는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에는 휴지랑 각종 물티슈가 있어요. 또 세면대에는 거울에 습기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버튼과 조명 버튼이 있는데 조명 버튼을 누르면 오래 걸리지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면대 밑에도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청소용품하고 여분 칫솔 그리고 입욕제 등을 넣어놨어요. 왼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욕실이 있어요. 조그맣지만 욕조도 있는데 꽤 깊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를 배치해줬어요. 벽면에는 자주 사용하는 청소용품도 있어요. 욕실에 조그맣게 거울이 있는데 물때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자주 보지는 않아요. 다른 룸투어를 보면은 환풍 기능뿐만이 아닌 건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좀 오래돼서 그런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납니다. 저희 집 복도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열어보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밑에는 세제나 유연제를 놔뒀고 세탁기 위에는 빨래바구니를 놔뒀습니다. 이 세탁기가 용량이 4.5kg라 너무 작아서 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윗공간에 선반을 좀 만들고자 해서 샀던 게 있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째 방치 중이고 이거는 새로 산 선반에 사용 안 한 부분을 왼쪽에 넣어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을 열어보면
옷장입니다. 위에는 시즌 지난 이불들을 넣어놨고 행거에는 다 아우터들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케아에서 사온 제품으로 바지들만 접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한편에 세워두고 오른쪽에는 시즌 지난 옷들을 넣어줬어요. 네, 이제 마지막 방만 남았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짜 별거 없죠? 오른쪽에 뭐 침대부터 책상, 휴게 공간, 서랍장까지 있는데 이 등이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다른 집은 등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운이 좋게 있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공간을 가능하면 이 조명 하나만 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편이 조금 더 가구들하고 조합이 왔는데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왼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니토리에서 하나하나 사온 개별 수납장입니다. 사이즈는 총 3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그리고 중간 거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는 잡동산이나 속옷이나 여름 티셔츠 등을 넣으면서 사용하고 있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에스파 공연 블루레이 CD가 있는데 제가 SM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할 때 부장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마존에서 구매한 소파가 있는데 소파를 펼치면 간이 침대가 되는 형태라 손님이 오면은 여기에 앉히거나 재우거나 하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쿠션은 WBC 기간 중에 기고에서 뽑았던 쿠션이고 뒤쪽에는 두산 베어스 블랑켓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소파 커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생일에 오다이바에 있는 조이폴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뽑아왔던 스티치 여자친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스티치 여자친구를 뽑아와서 앉아있을 때 그냥 껴안고 앉아있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는 이케아의 오마르 제품을 설치해서 조명이랑 아이패드, 닌텐도를 거치해놨고 밑에는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이유죠. 우타다 히카루 앨범이나 밑에 좋아하는 CD, 앨범을 사서 전시해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체인소맨 만화책을 전시를 해놨는데 1부까지가 딱 명작인 것 같아요. 2부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모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기타 이펙터를 밑에다 넣어놨고 그 밑에는 빨래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옷걸이를 다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뒤쪽에는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식탁을 접어놨고 이것도 WBC 기간 중에 뽑았던 건데 스펀지예요. 근데 꽤 단단해서 혹시 집에 도둑 들면 이거 쓰고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책상인데 책상 하기 전에 여러분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는 제발 제습기 사서 사용하세요. 지금 사용 안 한 상태로 습도가 78, 79%인데 높을 때는 90% 이상도 가니까 일본에 집을 구했다 싶으면 제습기부터 사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이 제습기는 아마존에서 구매했어요. 사실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거 같은데 너무 싼 거 사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조금 가격대 있는 걸로 사서 한 1년 정도 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습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습기 뒤편에는 이케아에서 사놓은 수납장을 넣어놨어요. 뭐 선글라스나 인이어, 보조 배터리, 뭐 충전기 넣어놨고 밑에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나 헤드셋 그리고 마이크 넣어놨고 그 밑에는 스티머까지 넣어놨습니다. 이게 핏다리랑 딱 맞아서 하나 사서 조립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책상인데 책상은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정말 많이 찾아봤던 정말 고심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방은 좁은데 조금 책상은 큰 거를 사용하고 싶었어서 사이즈를 계속 고민하다
120 곱하기 60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음악 작업을 하는데 음악 작업할 때 사용하는 마스터 키보드가 책상 밑에 잘 들어가고 책상 위에 공간의 여유도 있어서 지금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에요. 책상 왼쪽에는 제가 한국에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책을 놔뒀는데 일본에 와서 단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최근에 개봉했던 캐로로 극장판에 나왔던 로봇의 프라모델을 조립해서 전시해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제가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에반게리온 피규어를 몇 개 전시해놨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인데 침대 구매할 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프레임 밑에 여유 공간이 있는 걸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짐이 있는 편인데 보이기 싫은 짐 같은 거를 침대 밑쪽으로 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도 침대 프레임 뒤쪽으로 숨겨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대에 대해서 조금 짜증났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우드톤으로 주문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화이트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니까 그냥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침대 헤드에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폰 SE1 그리고 애플워치나 에어팟, 안경 같은 거 올려뒀고 옆에 창틀에는 선물 받은 술하고 온도계 같은 걸 조금 놔뒀습니다. 침대 밑에 공간이 조금 남아서 왼쪽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타를 놔뒀고 오른쪽에는 일본에서 구매한 어쿠스틱 기타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뒤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가방을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집의 컨디션이나 이 집의 초기 비용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집은 2000년도 건축입니다. 그리고 10층 맨션이고 저는 5층에 살고 있어요.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말쯤에 왔는데 이틀분하고 11월 월세 그리고 뭐 화재 보험, 관리회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9만 3천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모요리에키가 요코하마역이에요. 요코하마역까지 걸어서 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요코하마 주변 인프라를 걸어서 10분 이내에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소라우징을 이용했습니다. 소라우징에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전달드리고 그거에 맞는 집들을 골라주셨는데 제가 소라우징 측에 전달드린 조건은 역까지 도보 10분 내외, 야증하고 관리비 합쳐서 85,000엔 이하, 초기 비용은 30만엔 내외, 맥시멈 3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식기킹은 있어도 되는데 레이킹은 없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철근 콘크리트 거실 6조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북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음식점 없었으면 좋겠고 건축 20년 이내 건물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으로 악기 반입이 가능한 건물을 골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소라우징에 전달드린 조건과 지금 이 집과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식기킹 같은 경우, 레이킹 같은 경우 식기킹은 없지만 여기는 레이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수용을 했고 그리고 거실 6조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는 6조가 안 돼요. 5.9조입니다. 그리고 건축 20년 이내 건물이 아니라 조금 넘었죠. 아무래도 집 컨디션이 괜찮았다 보니까 수용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훨씬 비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돈은 없었기에 지금의 집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집을 구하실 때 이거는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구글맵이나 지도로 건물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집의 위치를 구글맵으로 계속 찾아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주변 인프라가 어떤지 다 확인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제 소라우징 측에 이 집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였는데 소라우징 측에서는 한번 저를 말렸는데 그 이유가 요코하마는 술집도 많고 음식점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러울 수 있다, 치안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요코하마도 다 같은 요코하마가 아니라 요코하마역에서 니시구치 방면은 술집이나 음식점들이 많고 밤 늦게까지 조금 노는 분위기라 치안이 안 좋아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미나토미라이 방면은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음식점이나 술집도 많지 않고
집 주변에 놀 수 있을 법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결국 집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 쪽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지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의 룸투어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